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충남의 주민자치 방향성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적으로 구체적이며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은 1949년에 제정되어 2020년까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자치분권법이 제정되어 제27조 주민자치 설치, 28조의 기능, 29조의 구성 등에 따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이 움직임에 발맞춰 2013년부터 주민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충청남도에서 4개 지역, 천안 원성 일동과 논산 벌곡면, 아산 탕정면, 예산 대흥면이 행자부형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각 지역마다 1억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한계점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권한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주어져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자치 역량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에 거부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라는 맥락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주권자로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0일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충남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중심의 모델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 30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 단체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자치 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에는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3조 사항에는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그린자치로서 지역과 마을을 위한 자치적 영향을 키우는 것으로 지역과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으며 마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만 도민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지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힘센 김태흠 도지사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전 도지사님과 주민자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네, 그때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확실한 주민자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짐하셨습니다. 그 당시 의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정확한 지금 내가 말한 거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곤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사님께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3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 규모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 조례로 충청남도 지원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사님 임기 내에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설정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보급 사업, 또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과 양성 사업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도도 뭐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주민자치의 제안사업, 주민자치의 전환 컨설팅, 교육 등 해서 주민자치의 이 시범사업을 2018년부터 24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지금 민선 7기부터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의 제안사업도 지금 34개수에 5억 100만 원, 그래서 총 33개수의 시범사업은 30억 6천만 원. 주민자치 전환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 지금 51개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아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주민자치 임원진들하고 제가 이렇게 접견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또 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주민자치 관련 법 개정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여기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네.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서 주민자치하고 사실은 시군의회 의원들하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업무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이 상충되는 그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치 얘기하고 또 특히 거기다 주민 들어가서 주민 자치하면 이게 최고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도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손발이 그다음에 또 아래 위 옷이 깔끔하게 이렇게 어울리게 맞아지게 지금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민선 7기 때 하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크게 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들 하시면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 법 개정이 좀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 제도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해드리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충남도 차원에서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2018년부터 24년까지 3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충남 전체 읍면동 28개소 중에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그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세종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광주나 뭐 이런 데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충남 같은 경우 한 75% 정도 이렇게 주민대표기구 안착시키는 데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제점이 주민 참여 부족이 이게 도 주민자치 지원 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라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작년에 줬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 주민 참여 부족이 33%, 자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30.7%, 사업 재원 확보 어려움이 13.1% 등이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도에서 이 주민자치 시범사업 종류가 한 이후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 제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하고 또 읍면동 간의 이런 역할 재정립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하게 성숙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지금 그 행정구역 이 중에서 이 읍면동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읍면동이 필요 없잖아요. 읍면동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나가면서 이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이 저는 선행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 시의원, 군의원들도 필요 없고요. 내가 볼 때는 시 군의원들도 필요 없고 읍면동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내지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 도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도 필요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을 위해서 동네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들과 같이 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 참여 부족이 33%이고 전문성 부족이 31.7%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참여 부족으로는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지원 의견, 신뢰가 겸비되어야 되겠고요. 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는데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활동 지역, 활동 내지, 활동 방안 이런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라든가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적극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켜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 읍면동의 동사무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 사무국 같은 경우 근거 삭제했다, 간사 삭제했다,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불만들이 또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간사나 사무 또 월급 주는 사람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조직에서 예를 들어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은 자기 그냥 파트타임으로 자기 시간 여유 있을 때 와서 이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하려면은 자기 생업을 벌여야 되잖아요. 생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럼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이 봉급이나 아니면은 이 인건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다 와서 일을 하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지원하는 간사, 중간 조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 돈으로 거기 사업비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인 것보다는 시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않고 간에 나도 좀 긍정적이고 네. 이 방법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는 건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이는 어떻게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는 낳아놨는데 하나도 키우지 않고 그냥 방치시킨 지금 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네.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인데 무조건 너 잘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될지 내가 지금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우리 도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효과가 있고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관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한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살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이 저 효과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평가를 좀 낮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뻔 보완하고 그래서 좀 역할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네, 지사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범 실시 사업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도 보이지 않고 독립적 운영도 어렵고 충청남도 예산만 소비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4년도에 21년도에 공모로 선정됐던 34개소 중에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2,6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면서 24년도에 시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나면 향후 주민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는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각 시군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끝나면요. 네. 시범 사업 중에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을 네. 유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가야 될 그런 사업들 좀 발굴 더 하고 해서 그런 이 사업 계획을 그게 뭐 시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업으로 네. 확정하는 그런 과정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지사님은 그러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 사업 중에서 했던 부분 중에서 계속 유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시범 사업 끝나더라도 네. 계속 사업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 하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현실은 권력에 의해 이끌어진 시민단체가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표준 조례 안에서 간사와 사무국과 중간 조직 근거 관련을 삭제하면서 지원책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생각들은 지원책의 삭제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가 만든 편법적이고 모순적인 주민자치 표준 조례는 변경되어야 하고 주민과 주민자치회에 군림하는 중간 조직이 아닌 순수 주민자치를 토대로 지역 특성형과 그리고 실질적 주민자치 정책에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힘센 도지사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만이라도 동일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주민자치를 재설계하여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사님께서 후보실에 하셨던 야무진 다짐을 발휘하실 때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이 표준 조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방 보조금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또 이런 부분 상충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그런 직원을 좀 활용해서 사무국 기능을 저는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봐요. 네, 읍면동의 직원을 지금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의 주민자치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요.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사나 아니면은 사무국에 여직원이 됐든 또 간사가 됐든 두서너 명,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줘요. 인건비 주면 또 하나의 그런 동사무소, 작은 동사무소, 면사무소예요. 이게 아무리 주민자치, 민주주의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그런 효율성이 있잖아. 왜냐면은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도 이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인원이 적으면 행정 서비스는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공무원 벽정수를 만들려고 그래서 많다 적다 우리가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디 보면 이 부가가치 만드는 생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금이 제대로 많이 걷어 들여지야 이런 또 어떤 행정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인건비가 나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도를 바꾸고 늘리고 줄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월급 주는 사람, 인건비 뭐 늘리는 사람, 뭐 간사가 됐든 뭐 사무국 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봉급이 나가는 급료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저는 아예 오히려 이게 지금 전 단계로 법 개정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전 단계라면은 지금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냥 동사무소의 직원이 그냥 도와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을 아예 하나 해서 하나 해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간사한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희가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체제를 보면 예를 들면 세무 담당, 총무 담당 이런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 누구가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달과 행정체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배정하되 이분은 주로 주민자치 업무를 배정할 수 있는 담당을 지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과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빈간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시대 계획 수립으로 전환 시기를 맞으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의 자치 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 계획에 포함하였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제40조에도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0월에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주민자치 회원들이 6,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을 합치면 약 5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주민자치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지방시대가 돌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입법화되지 않은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담을 것인지 주민자치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제가 이 전체를 한번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하든 해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말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말하는 단체장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자유대한민국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주민자치조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처럼 이렇게 명시되고 그 속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런 욕구 속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효율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의무와 책임도 따르잖아요. 네네. 근데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그런 인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그런 그 시민들,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고 함께 나가야 되는 영원한 전 숙제다, 이렇게 봐요. 영원한 숙제다.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항시 우리가 100% 완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지사님께서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지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자치는 영원한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도 어렵고 할 일도 많고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사님 힘센 주민자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도 끝나고 또 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우리 도 차원에서의 고민을 한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확고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자치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한테도 두세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점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변경된 표준조례는 특별한 대안 없이 필수 6시간 사전 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화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모임에서 주민자치협 위원을 대상으로 충남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기본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22년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 교육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도에는 21.8%, 23년도에는 25.4% 많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이 기본 교육인지 역량 강화 교육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 즉 기본 교육에서 역량 강화 교육의 연계성은 당연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 또는 지방시대의 주민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끌어갈 주역인 주민자치 교육이 사전 의무 교육은 아니어도 위원으로서 이수해야 할 전문 교육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사전 의무 교육 자율화는 이 종전의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이 되고 싶어도 거리, 교통 등 지역 역경과 직업상 사정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됨으로써 이것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된 위원들에 한해서는 필수 실무교육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주민자치 기본교육 참여율이 좀 문제가 있고 제고를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과정별 수료자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중복 교육을 받도록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못한 것 중에 위원들이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분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신 것 중에
지역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30% 이상의 예,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육이 꼭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바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본다면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과 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자치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필수가 아니어도 꼭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차차 확보하도록 할 네, 계획으로 꼭 나가겠습니다. 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 1억 3천만 원의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5개 시군 중에 4개 지역을 빼고 11개 지역에서는 이 적은 교육 사업비로 또다시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개 시군의 1억 3천만 원의 교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다시 위탁 교육을 하고 있으니 늘 기본 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고 역량 강화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 사업비를 시군으로 내리기보다는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함께 교육의 질,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지원 금액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시군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한번 시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 내려서 이게 위탁 교육만 안 된다고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탁 교육까지 한다면 정말 양질의 교육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도에서 30%만 지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교육비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인재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거기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네, 나가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도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교육하고 주민자치교육하고는 사실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교육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우리 도에서 도민 참여 예산제, 주민자치 공모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비영리 단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네, 도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23년 기준 약 129억 원, 도비 40억과 시군 89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은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4억 8천만 원, 도비 3억 3천과 시군 1억 5천만 원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억 원, 도비 6천만 원과 시군 1억 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쪼개기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만큼 개별적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각각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네. 도시군, 읍면동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도민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소규모 공동체 를 위해 주민 5인 이상
모임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사업별로 목적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이를 이제 포괄해서 지원하자는 것은 한 번에 모아서 이게 하자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과 대상이 달라 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 육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포괄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포괄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한쪽으로 분양해서 나눠주면 이게 포괄적인 것이고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이제 의원님이 지적까지 공감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아마도 도비 절감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이제는 지방시대 엑스포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시대라고는 말을 하지만 지방자치, 학교자치, 기업자치로 모든 정책이 수도권에 맞춰져 있고 이른바 수도권 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이 없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그토록 외쳤지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아끼는 마음에 주민자치의 뚜렷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주민자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시대가 열리는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지사님과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방시대에 지방에서 둥지를 틀어도 불이익이 없는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